이곳 재배지는 미넘나무 묘목 재배지입니다. 올 봄 3월달에 미넘나무 뿌리를 손질해서 종근으로 식재했고요. 지금 5개월 반 정도 자란 상태입니다. 풀 관리는 8월 초에까지 풀 관리를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큰 풀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시 있는 엄나무 재배지와 같이 이것도 이곳 재배지도 라쏘 피해로 인해서 발화되지 못한 그런 묘목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보다 더 잘 자라거나 더 많이 이, 이, 나왔어야 되는데 발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라쏘 피해로 인해서 묘목 생산 수량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정도이고요. 이렇게 꼬부러진 거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 불고 이렇게 했을 때 쓰러졌다가 다시 우회로 쓰러지면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다시 우회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묘목을 식재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밑에서 어느 정도 곁눈 몇 개 남기고 이렇게 전지해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전지해서 다시 키우기 때문에 우회에 이렇게 뭐 강풍에 의해서 넘어진다거나 삐뚤어져 있다거나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밑에서 전지에서 분지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밑에 쪽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자라 있고요.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근으로 식재해서 3월달에 식재해서 5개월 반 정도 자란 상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고. 이 정도의 성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일반적인 크기로 제가 종근을 잘랐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근을 좀 더 크게 잘라서 식재한 재배지가 있는데요. 종근을 좀 크게 잘라서 식재한 곳은 어느 정도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묘목은 이 종근 식재를 할 때 뿌리를 좀 크게 잘라서 넣은 경우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뿌리를 좀 크게 잘라가지고 넣었더니 가지도 더 여러 개 나오고, 그리고 이 위에 이 지금 성장을 지금 멈췄다가 다시 성장을 하려고 지금 순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가지 목대도 이렇게 좋고 확실히 뿌리가 조금 더 크면은 이 묘목의 영양이 훨씬 더 좋고 가지가 분지가 여러 개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뿌리 한 개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뿌리 한 개에서 지금 가지가 한 4개, 작은 가지까지 한 5개. 다시 작은 가지는 어차피 헛가지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쓸만한 큰 가지가 4개 정도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민엄나무도 지금 뿌리를 크게 는 경우거든요. 가지 2개 나오고
여기도 지금 뿌리를 좀 크게 넣었더니 가지 3개 나오고 성장 상태가 확실히 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를 좀 크게 넣으면은 가지 분지가 좀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한번 성장을 멈췄다가 기온 변화로 인해서 다시 성장을 하려고 지금 이 싹을 틔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화로 마감을 했다고 하면은 종군으로 지금 당해년도에 생산한 묘목일지라 하더라도 순이 상당히 좋은 순이 수확할 수 있는 상태이겠죠. 저는 묘목 생산이고 종군 생산이기 때문에 이 순을 따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 이 묘목을 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순 생산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뿌리를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나무를 좀 튼튼하게 더 실하게 키우면은 그 다음에 해에 종군으로 식재했어도 그 다음 해에 충분히 좋은 순을 정화순을 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달 정도 더, 2달 넘게 더 지금 왕성한 성장 시기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게 정화가 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 앞으로 2달 좀 더 넘게 왕성한 성장을 한 이후에 이 정화순을 상상을 하면 당연히 순이 큰 순을 얻을 수 있겠죠. 한 뿌리에서 2개가 나왔으니까 2개의 순을 정군으로 식재했어도 2개의 큰 순을 수확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우리가 종군 식재를 할 때 뿌리를 크거나 작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에 의해서 이 묘목의 수세가 다르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개의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지금 다시 또 성장을 하려고 잎을 다시 틔우고 있는데 키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지금 키가 한 2뼘 정도 되거든요. 키는 그다지 키우진 않았지만 이 나무의 직경도 굉장히 두껍게 잘 튼튼하게 자라고, 그리고 이 나중에 정화순을 내줄 이 위에 부분도 굉장히 크죠. 요 상태를 보면은 봄에 순 수확할 수 있는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량순을 수확할 수 있는 뿌리로 당해년도에 지금 식재해서 조금 크게 잘랐다고 했죠. 뿌리를 그렇게 했을 때 5개월 반 자랐을 때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이 정화 부분이 될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내년 봄에 올 지금 9월, 10월, 11월까지 자라고 내년 봄에 순을 수확할 때 좋은 순을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뿌리를 이용해서 잘라서 종군 식재를 해서 또 이렇게 좋은 묘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옆에 거는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4개 올라와 있습니다. 튼튼한 가지가 지금 5개월 반 만에 4개가 올라와 있죠. 그 뒤에 거는 3개입니다. 이런 이 옆에 거도 가지가 3개 올라와 있어요. 그 옆에 거도 볼까요? 여기는 가지가 더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가지가 여러 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외대, 바람이 누웠는데 외대도 있고 이렇게 외대로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외대라 하더라도. 여기는 3개 가지. 여기는 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뿌리를 종군으로 식재할 때
뿌리를 좀 크게 잘라줬을 때 이렇게 가지 발생이 여러 개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뿌리를 크게 잘라서 정근으로 식재한 5개월 반 정도 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정근으로 묘목 생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 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뿌리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제 경험으로 보면 작게 자르면 가지가 외대로 나오거나 2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많고요. 뿌리가 크면 두릅도 그렇고 엄나무도 그렇고 가지 발생이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세력이 좋기 때문에,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외대로 나올지라도 튼튼하고요. 이렇게 외대로 나올지라도 튼튼하고 이 정화가 맺을 우애가 굉장히 탐스럽죠. 이렇게 2개. 제가 이 줄은 조금 큰 뿌리를 심었거든요. 뿌리를 크게 잘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올 3월 달에 정근을 식재해서 지금 자란 민엄나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엄나무 같은 경우는 이미 1m 이상 자랐어요. 이렇게 1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m까지 되지 않고 좀 작게 자라도 굉장히 튼튼하고 가지도 여러 개고 이렇게 좋습니다. 성장을 멈췄다가 다시 올리고 있는 상태. 그냥 봐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게 정화가 낙엽이 떨어지고 정화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순이 좋지 않겠어요. 이 정도 가지에 이 정도 이 정화 부분, 우 부분 이 마감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순이 좋죠. 그렇지만 이 나무는 이제 5개월 반 자랐고 앞으로 왕성한 성장을 할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성장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민엄나무 뿌리를 좀 크게 잘라서 식재한 묘목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묘목은 우량순을 맺는 가시 있는 엄나무인데요. 토종 엄나무라고도 하죠. 지금 이 엄나무도 올 봄 3월 달에 식재한 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엄나무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달에 굴치할 때 되면 기본적으로 1m 50 정도가 평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순도 큰 순을 맺을 수 있는 묘목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3월 달에 식재해서 지금 5개월 반 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묘목은 정건으로 식재한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봄에 식재 영상에 미다리들 눈만 달렸거나 아니면 깨끼 손가락만큼 작은 묘목들을 식재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저희 구독자님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다리들 깨끼 손가락만큼 하거나 아니면 눈만 겨우 달린 애들을 심었을 때 걔네들은 이렇게 크게 잘 자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무 목질 부분은 이 정도이고요. 이렇게 자라고 지금 우에 상태는 이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상태는. 그리고 그 옆에 것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쭉 자라다가 이렇게 마디가 보이잖아요. 이게 멈췄다가 자라고 하는 그런 성장 표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멈췄잖아요. 이렇게 몽오리를 졌잖아요. 이렇게 졌듯이 여기에서도 몽오리를 한번 졌다가 다시 기온 변화가 있을 때 쭉 자라나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런 모습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위에 부분, 정화가 될 부분이 당연히 순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그 미다리 묘목들, 미다리 묘목, 눈만 달리거나 5cm 이하의 작은 묘목들을 이렇게 봄에 식재를 하면, 종문으로 식재한 묘목들은 싹이 트고 발화를 해서 싹이 올라오는 그 기간에 이 눈이 달려 있으면 처음부터 잎을 틔워가지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요. 저희 쪽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자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지금 이런 엄나무 같은 경우는 이미 1m 이상, 그 이상 지금 자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묘목을 이렇게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크게 안 키우고 작은 묘목을 생산을 해가지고, 미다리 묘목이나 눈만 달린 애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5cm 이하나 아니면 눈만 형성됐던 미다리를 식재한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죠. 이런 정도의 상태라면 작은 묘목을 심었어도 당연히 순은 굉장히 큰 순을, 이게 올동이 이제 낙엽이 지고 이게 정화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이 되는 순을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량순을 맺는 토종 엄나무입니다. 가시 있는 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묘목 생산을 할 때 특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미달 묘목들을 밀식을 해서 재배해서 그거를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재배를 하면 이렇게 튼튼한 특묘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군 식재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종군을 초밀식을 해서 적은 평수에 밀식을 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작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묘목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묘목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10년, 뭐 5, 6년, 6, 7년씩 된 나무들도 이 가지가 이만큼 정도 두께가 되면은 되거든요. 이게 5개월 반 동안 자란 나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 이 높이는 1m 이상 자란 상태예요. 지금 제 가슴 높이까지 오거든요. 미다리 묘목, 눈만 틔우거나 깨끼손가락만 했던 그런 묘목들, 묘목 식재해서 지금 자란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량순을 맺는 토종 엄나무, 가시 있는 엄나무 묘목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올 3월 달에, 올 봄 3월 달에 뿌리를 잘라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뿌리를 잘라낸 정근으로 식재를 했고요. 지금 5개월 반 정도 자란 현재 상태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이미 뭐 묘목을 생산해 보시거나 아니면 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묘목 재배를 해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접근하시거나 시도하시는 분들은 과연 뿌리를 심어서 묘목이 얼마나 자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종군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월 달에 식재하여서 지금 9월 3일, 오늘 9월 3일인데요. 9월 3일에 자라있는 상태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군 뿌리를 식재하고 나서 5개월 반 정도 자랐을 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자라 있습니다. 모두 다 일률적으로 크게 자라는 건 아니에요. 콩이나 벼처럼 이렇게 같은 키로 자라는 건 아니고요. 잘 성장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고, 약간 크기는 다 다릅니다. 성장 이 상태는. 저 같은 경우에 이곳 재배지에 올 봄에 처음 식재했을 때 싹이 발할 무렵에 풀 관리를 한다고 발화 억제제 사용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재배지에 발화 억제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발화 억제제라는 게 풀씨만 발화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종군도 발화 억제를 하더라고요. 참두릅보다는 이 엄나무 발화 억제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참두릅도 영향을 조금 받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미 묘목이 돼가고 있는 이 엄나무들 말고, 발화하지 못해서 아예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실패한 개체들이 좀 제가 올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초기에 이 발화하는 시기에 발화 억제제, 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화 억제제 사용량에 대해서, 또는 사용 횟수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발화 억제제가 이 뿌리 이 종군을 식재해서 생산하는 묘목 재배지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5개월 반 자란 묘목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 종구를 이용해서 식재한 상태입니다. 이 엄나무는 앞으로 9월달 그리고 9월 오늘 3일이니까 10월 3일, 11월 3일 2달 조금 넘게 낙엽 질 때까지 자랄 수 있는 시기가 더 남아 있어서 지금보다 한참 더 많이 클 거예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될 때 기회를 만들어서 다음 상황을 공유해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3월 달에 식재해서 5개월 반 정도 됐을 때 정군을 식재해서 5개월 반 정도 된 상태를 지금 공유하는 거고요. 풀 관리는 저는 전 재배지가 다 멀칭을 하지 않는 노지 재배를 무멀칭을 하고 있거든요. 무멀칭 재배를 할 때 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 관리는 식재 후에 4월, 5월, 6월, 7월까지 풀 관리가 좀 해줘야 되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이 재배지 같은 경우도 8월 초에 마지막 풀 관리 해주고 현재 지금 8월 초 이후에는 풀 관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전혀. 그래서 간혹가다 아주 커다란 풀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자라고 있는 풀들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묘목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아주 크게 풀이 나 있는 것들은 낫으로 잘라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종군으로 식재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가시 있는 우량종 토종 엄나무 재배지 지금 이렇게 공유합니다. 어느 정도 자랐는지 좀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 있는 엄나무 묘목 재배지입니다. 종군으로 식재해서 보통 이 묘목 재배를 하면 가을이나 또는 봄에 식재를 해서 1년 키워서 묘목 출하를 합니다. 또는 종군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자란다는 것을 조금 한번 보시면 약간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 재배지는 엉망으로 보이죠. 풀들도 많이 나 있고 영상에 일전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가시 발현된 엄나무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가시가 그대로 돋는지 가시가 없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식재를 했었고 또 일부분은 이렇게 눈만 달린 5cm 이하의 그런 작은 묘목들을 또 한쪽은 식재를 했고 5cm 전지, 지면 전지 등 다양하게 이렇게 실험 식재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풀이 엉망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보이지만 8월 초까지는 풀 한 포기도 없이 깔끔하게 재배했던 곳이거든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풀이 크게 많이 자랐어요. 풀도 크게 자랐지만 묘목도 잘 자랐기 때문에 이 풀이 보기는 싫지만 큰 지장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지면 전지를 눈만 달렸던 묘목 이전 영상을 보면 이곳 축제를 했던 재배지 영상을 보면 아주 눈만 달리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묘목을 심었던 가시 있는 엄나무는 지금 이렇게 컸고요. 이렇게 옆에 거도 보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지금 1m 이상씩 다 자란 상태예요. 이쪽도 가시 있는 엄나무 하나 더 미다리 심은 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1m 이상 자랐어요. 그리고 지면전지를 해서 바닥까지 지면전지한 엄나무 가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장 상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나무 한 그루거든요. 한 그루인데 가지 분지 상태 지면전지를 했을 때 가지를 좀 따겠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면전지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지면전지를 해서 바닥면에 지면전지를 해서 묘목을 키우면 이렇게 가지 분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 분지가 많이 나오면 이거를 겹치지 않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가지 분지가 옆으로 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작은 가지들은 헛가지로 되는 애들은 일부는 잘라내고 내가 키울 수 있는 큰 이런 가지들을 골라서 가지 분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첫 해에 가지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지면전지를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 그래서 지금 가지 분지가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쓸만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이런 애들은 쓸만하잖아요. 굵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가지를 이렇게 가지 분지를 유도해서 수영을 조절을 해서 가지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둘, 넷,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잘 자란 이런 가지들이, 이런 가지들은 여기에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는 가지를 받아도 되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전지를 해서 제거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면정지를 하면 이게 올 봄에 3월달에 식재를 하고 나서 지면에 바짝 대고 가지 목질화된 부분을 일절 남기지 않고 지면전지를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헛가지들은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수용대로 이렇게 전지를 해서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지금 가지를 만약에 여섯 개 남기고 나머지 다 6, 7개 정도 남기고 다 잘라낸다 그러면 내년 봄에 순을 수확하고 나서 전지를 해주면 헛가지 정리해주고, 헛가지 정리는 순을 맺기 전에 가을철이나 겨울에 미리 해주면 좋겠죠. 아니면은 물이 오르기 전에 이른 초봄에 1, 2월 달에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고, 순이 맺을 가지들만 남기고 순 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분지가 다 바깥쪽으로 향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지 않게, 이 안쪽을 제가 지금 다 잎을 제거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지는 가지 분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겹치게 분지를 받지 않고 이 가쪽으로 분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가쪽 잎을 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가지 분지를 옆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면은 한꺼번에 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지면 전지하는 방법입니다. 옆에 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면 전지를 한 상태의 나무거든요. 가운데 잎을 따고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면정지를 해서 묘목을 키웠더니 올 봄 3월달에 식재하고 나서 가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지면정지를 해서 키웠더니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쓸만한 가지, 큰 가지만 제가 지금 셌거든요. 뭐 이런 작은 것들은 세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애들은 헛가지로 생각하고 다 정리해주고, 이런 굵은 가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정리해주고, 지금 자, 이렇게 제가 좀 작은 헛가지가 될 애들은 좀 잘라냈는데요. 지면정지를 한 상태에서 가지가, 쓸만한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넘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올 봄에 식재를 해서 바닥까지 지면전지를 한 상태의 가지 상태입니다. 지면전지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꺼번에 많은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앞으로 2달 동안 더 클 상태인데요. 이 상태라면 이런 작은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이런 작은 것들은 다 정리하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항아리 모양이나 우산이 펼쳐진 모양으로 가지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것들은 없애고 그 뒤에 튼튼한 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가지를 얻으면은 첫해 올 봄에 이걸 식재를 했어도 가지는 한꺼번에 10개 이상을 얻었고요.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수량을 남기고, 그리고 수영 유도를 해서 순을 수확하고 나서 가지 분지를 시키면은 내년에는 가지 분지가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묘목을 식재하고 지면전지 바닥면까지 다 잘라내는 지면전지를 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얻어내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이런 헛가지가 될 이런 가지들을 제거를 하고, 이런 작은 가지들은 제거하고, 이 뒤에 있는 이 튼튼한 가지는 살리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낼 가지들, 이 중앙에 있는 가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겹치지 않게, 통풍성을 위해서 겹치지 않게 가지 분지를 옆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가지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가, 수영을 생각을 해가면서 받을 수 있는,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방법이, 재배 방법이 지면전지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것도 지금 지면전지한 상태의 나무인데요. 이파리를 좀 따내고 있어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도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작은 거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이렇게 작은 가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쓸만한 가지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지 분지가 한꺼번에 많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쪽에 이렇게. 이게 올 봄에 묘목 한 개를 심고 지면정지, 가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전지를 했을 때 이렇게 분지가 많이 되는
묘목이 돼서 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지가 가운데로 모아지지 않게 이렇게 펼쳐지게끔 전지하는 전지 기술이 좀 필요하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좋은 점은 순을 채취할 수 있는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지면 전지했을 때의 지금 상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지면 정지를 한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5cm 전지구나. 자, 이거 5cm 전지, 5cm 남겨놓고 전지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5cm 전지한 거는 이렇게 가지가 지면 전지한 것보다는 수량이 적죠. 이런 것들은 다 헛가지, 이렇게 옆에서 나오는 이런 거는 다 헛가지입니다. 다 전지해서 이런 거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짧게 이렇게 5cm로 전지를 해줬어도 여기에서 지금 분지가 3개 되고 나머지 뒤에 이렇게 이런 게 있기는 하는데 이런 거는 헛가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중에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건 다 잘라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바닥면에서 하나 더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5cm 전지한 거고요. 5cm 전지한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5cm 전지한 건데요. 5cm 전지한 거는 이렇게 가지 2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를 좀 목질 부분을 좀 남겨놓고 재배를 할 경우하고, 그리고 아예 이 지면 전지를 했을 때 이 나오는 가지하고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비교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배를 하실 때 내가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전지 상태에 따라서 가지 발생이 전혀 다르다는 이 정도 차이점을 아시고 이걸 재배하고 내가 목질 부분을 가지 전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조절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가 올 봄에 불량묘목 소생술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때 그 손질했던 불량묘목 지금 식재한 재배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마디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좋습니다. 순도 좋고 종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량묘목 소생술을 했던 묘목 한번 밑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랐죠. 전체적으로 다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불량묘목 소생술을 해서 식재했던 묘목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쪽은 그 불량묘목 중에서도 도저히 묘목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뿌리를 좀 이렇게 정말 뿌리 같지 않은 뿌리를 좀 잘라내 가지고 근삽한 묘목들이거든요. 그 근삽한 게 발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량묘목 소생술을 해서 식재했던 묘목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제가 올린 불량묘목 소생술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 어떤 그런 저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사례가 되시길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키가 굉장히 크죠. 많이 우거지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지금 이곳 재배지는 제가 한번 따볼게요. 어떤 재배지인지. 이렇게 여름두릅 정강이라고 하죠. 이 여름두릅 순을 수확하는 여름두릅 생산 재배지입니다. 여름두릅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먹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올 봄에 전군으로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자라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도 너무너무 폭풍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키가 낮은 쪽에 두 줄은 실뿌리 식재했고요. 이쪽은 판매하기 애매한 묘목이나 아니면 좀 굵은 뿌리 식재한 곳이거든요. 키가 근 2m 이상 자라 있습니다. 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순을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순을 지속적으로 수확을 하면 이렇게까지 무성해지지 않는데, 올해 제가 순을 수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엄청 커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수확해서 먹는 게 여름두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통통하고 또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뿌리가 크거나 좀 묘목들 이렇게 제가 판매하기 애매한 못생긴 묘목들 심은 곳은 이렇게 2m 이상 잘 자라 있고요. 그리고 전군을 팔고 남은 뿌리들 실뿌리들 심은 것은 이 정도로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을 채취해서 지인분한테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보시면 순을 가위로 자른, 지금은 촬영하면서 제가 가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똑 잘랐는데,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순이 올라오면 이거를 또 자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올라오면 또 따고, 이런 식으로 채취하는 작물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여름두릅은 밀시계에서 재배를 하면 평당 1kg 정도 순을 밀식을 했을 경우에 1kg 정도의 순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릅이에요. 그래서 맛도 좋고 또 이 통통하고 맛도 좋은 이 여름두릅은 묘목으로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잔뿌리로 실뿌리로 이렇게 식재를 했을 경우에 키가 낮잖아요. 좀 굵은 뿌리하고 묘목으로 식재했을 때는 지금 키가 저렇게 2m 이상 되고요. 그래서 저런 묘목일 경우에는 5월 말부터 6월 초 그 정도부터 10월까지 순수하기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뿌리나 작은 뿌리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할 경우에는 한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재한 지 한 5개월 반 즈음 했을 때, 5개월 반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했을 때 여름두릅은 이 정도로 자랍니다. 평당 밀식 재배를 했을 경우에 이런 순수확을 1kg 정도씩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순을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아니면 그냥 집에서 나물거리 아니면 장아찌 또는 뭐 김밥 속 재료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텃밭 작물로도 일부 후간 심어 놓으면 한 평이나 2평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식자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름두릅 올 봄에 식재해서 5개월 반 정도 자란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봄에 식재를 해서 가을이나 봄에 골치를 해서 뿌리를 종군 판매도 하고 그리고 또 묘목도 판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줄에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4줄 정도 이렇게 해요. 늘 종군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다른 품종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에만 전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그냥 품목으로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여름두릅 순을 수확할 수 있는 순수확 재배지를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하고 종군 을 생산해서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연중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여름두릅 생산도 재배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름두릅 재배지 5개월 반 정도 지금 자랐을 때 이렇게 큰 뿌리나 묘목을 심었을 때는 2m 정도, 그리고 지금 실뿌리를 심었을 때는 이 정도 자란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름두릅 정강 또는 사철두릅이라고도 하죠. 이 재배지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식재 이렇게 키우면 좀 힘들더라 하는 케이스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곳 재배지는 애초에 이 경운 작업을 하지 않고 뿌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풀 제거 작업을 하지 않고 전군을 식재를 했거든요. 풀이 많이 풀밭이었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전군을 좀 큰 거만 선별을 해서 심었어요. 큰 전군만 선별해서 심고 제초 작업은 애초기를 돌리는 처음에 풀을 좀 빼주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풀 제거 작업을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8월 초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풀밭이 돼 있고요. 이 재배지에 지금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요. 풀과 함께 이렇게 풀이 많이 있는 곳에 풀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이미 풀이 이 두릅보다도 풀이 이미 포진해 있는 그런 장소에 식재할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풀밭에 이렇게 전분을 식재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풀밭에 전분을 식재를 했더니 관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성장도 조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올 봄에 3월달에 참두릅 전군을 좀 큰 거를 풀밭이라서 풀밭에 풀을 제거하지 않고 풀뿌리가 이미 만연한 상태에서 그냥 전군만 이렇게 심은 상태에서 그 풀뿌리가 이렇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 풀밭 속에서 참두릅이 자라는 모양이 이 정도입니다. 풀을 애초하다가 많이 날려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폭풍이나 또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면 이렇게 많이 눕기도 해요. 풀 속에서 자라면 광합성 작용이 좀 부족해가지고 풀을 막 제거했을 때 바람이 바로 이렇게 강풍이 불면 잘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 재배지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내년에는 이미 뿌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자라겠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풀밭에서 전군을 식재해서 풀을 뽑지 않고 그냥 애초만 하면서 전군을 식재한 재배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도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봅니다. 그런데 같은 거를 심었는데 이쪽은 잘 자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일정하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같은 풀밭인데 이쪽 한 줄은 중간에 애초 했을 때 당시에
그 바스타 풀약을 한번 쳤었어요. 이 한 줄만. 반줄, 한 줄 전체를 친 건 아니고요. 반줄을 풀약을 한번 쳤더니 풀뿌리가 없어지는 곳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걸 심었는데 그냥 애초만 해준 곳은 이렇습니다. 이건 종근을 좀 실뿌리 종근을 심은 게 아니고 풀밭이라서 종근을 좀 큰 걸 심었거든요. 그래도 상태가 이래요. 이쪽은 풀약을 쳐줬었고 이쪽은 풀약을 안 쳐주고 뭐 이렇게 드물게 뭐 일정하게 이렇게 이것도 풀약을 쳤으니까 이렇게 잘 자라겠죠. 풀약 쳐주다가 약통 짊어진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또 애초에 해주지 뭐 하고 말았었거든요. 저도 풀밭에다가 전군을 식재해가지고 재배를 한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풀 뿌리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하는 재배 방식은 해봤는데 그냥 풀밭에 전군을 심어가지고 키우는 거는 올해 처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풀에 치여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쪽은 풀약을 한번 쳐줬더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참두릅 재배지 똑같은 좋은 종군을 심어도 이렇게 풀 작업을 한 번이라도 풀뿌리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나무가 일정하게 잘 자라는데 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지금 풀 관리를 한번 해줬던 곳이라서 이렇게 잘 자란 거거든요. 그런데 풀 관리를 똑같은 종군을 심었는데 풀 관리가 풀뿌리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묘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지진합니다. 아니면 일초기로 날려서 다시 뿌리가 올라오거나. 그래서 풀밭에서 정군으로 식재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곳은 친구 실뿌리 정곤 식재한 재배지입니다. 현재 성장 상태는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풀 관리는 바닥 부분 보면 풀이 이렇게 많이 나 있죠. 풀 관리는 8월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로 그대로 재배해서 정군도 사용하고 묘목도 사용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재배지예요. 원래는 순 생산을 목적으로 했는데 뿌리 정군 구입 문의가 많아가지고 예약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것도 굴치를 해서 정군과 묘목을 이렇게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구, 종군, 실뿌리 식재한 재배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눈에 확연히 무성하게 잘 될 정도의 상황은 7, 8, 9월 달까지 지금 9월 2일인데 7,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구 목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자라 있고요. 예.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가 돼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미넘나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작년에 이곳 재배지가 미넘나무 재배지였거든요. 뿌리가 작년에 굴치를 하고 뿌리들이 땅속에 남아있는 게 저절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묘목이 자랐는데 그건 1m 이상씩 자라 있습니다.
작게 자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참두릅 재배지하고 재배지를 했다가 엄나무를 심으면 참두릅 뿌리가 남아가지고 참두릅 그 올라오는 거 없애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요. 그리고 엄나무 재배지를 했다가 다시 또 참두릅 재배지로 전환을 하면 바꾸면 또 엄나무가 저렇게 나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올 봄에 신구 참두릅 실뿌리 재배지 했어도 이곳은 풀 관리가 됐었기 때문에 성장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상반기 이 풀 관리가 묘목의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반기 풀 관리는 7월달 이후에 풀 관리는 풀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라지 않거든요. 이미 나무는 자랐고 묘목이 자랐고, 그래서 상반기 풀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재배지는 자오 정곤을 식재한 재배지입니다. 자오 정곤을 식재했고요. 자오 신구하고 다르게 자오는 가시 상태를 볼까요? 지금 비가 올렸는지 날씨가 어둑해져 가지고 잘 눈에 띌 것 같진 않은데, 신구보다는 좀 더 가시가 있습니다. 아이고 따라와라.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건 잘 보이겠다. 따가 이렇게 좌우 목질부 부분 가시 보이시죠? 친구보다는 가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촘촘하게 이렇게 가시가 있죠. 이거 좌우 재배지도 올 봄에 3월에 정곤 식재해서 지금 현재 5달 반 정도 자란 상태이고요.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이곳은 올 봄 3월 달에 5cm 정도로 짧게 자른 정근으로 식재해서 민참두릅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풀 관리는 6월까지 마무리했고요. 7월부터는 6월이 지난 7월부터는 그냥 풀과 함께 그냥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참두릅 재배지는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6월까지 아니면은 7월 초까지 이렇게 나무가 어느 정도 좀 자랐다, 풀보다는 조금 자랐다 싶을 때까지만 풀을 제거해주고, 그 이후부터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는 하반기에는 풀 관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엄나무 묘목보다는 풀 관리가 좀 더 수월한 편이에요. 참두릅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키가 빨리 크니까요. 이파리도 빨리 우거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3월 달에 식재해서 한 5개월 반, 6개월은 안 됐고, 그 정도 자란 정군 5cm 정도로 좀 작게 잘라서 정군으로 식재한 재배지입니다. 올 이제 주문 상태에 따라서, 판매 상태에 따라서 11월 달 낙엽 지고 나서 11월 달 정도 중에 굴치를 하거나 내년 봄에 굴치를 할 때 어차피 풀과 함께 다 털어낼 거기 때문에 풀은 그다지 저는 이 정도 시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민참두릅 한번 목질 부분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묘목으로 키우는 거는 5cm가 좋은 것 같아요. 5cm나 아니면 그보다 더 작게. 왜냐하면 참두릅 묘목이 뿌리 정군 판매를 위해서는 조금 정군을 좀 크게 자르는 게 유리한데, 묘목으로 출하실 경우에는
이 묘목이 너무 크면 다발도 묶어지지 않고 부피가 너무 커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식재하기도 조금 번거롭고요. 조그마한 그 굴삭기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애로사항을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종군도 아주 작게 잘라서 이렇게 민참드룹 재배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참두릅 재배지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민참두릅하고 계랑참두릅 그리고 신구참두릅 등 참두릅 종류들은 한 두세 군데로 분산해서 재배지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상기후나 또는 토질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변수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실패를 하더라도 아주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나눠서 식재를 분산해서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곳은 민참두릅 묘목 재배지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묘목 재배지 영상 공유합니다.